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21번째 본시험 적응연습 문제풀이입니다. 이번 문제는 예상문제와 기출문제를 종합하여 작성했으며 난이도는 20% 정도 더 높습니다. 문제풀이는 문제를 직접 읽고 답을 선택합니다. 필기구를 준비하여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기록하였다가 종료 후에 전체 점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부족 시에는 정지 버튼을 사용합니다. 본시험에서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있으니 질문을 2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이할 때에도 질문을 2번씩 읽는 습관을 들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적응연습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1번 1번에 제시된 사회활동이 감소한다.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한다. 심적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한다와 같은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3번 내향성의 증가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의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이 증가하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으며 신체적 특성으로 세포 노화, 면역 능력 저하, 잔존 능력 저하, 회복 능력 저하, 비가역적으로 진행됩니다. 2번 2번의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은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 부양 의식은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번 세대 간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3번 독거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번 빈둥지 증후군으로 외로움과 상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3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먼저 아래 참고사항을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입니다가 맞습니다. 이것은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인 뇌경색과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문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는 65세 이상인 자라야 하고 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도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2번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3번 골절로 병원 입원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65세 이상인 자라야 합니다. 4번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는
65세 이상인 자이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은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 아닌 2년 이상으로 합니다. 2번 장기요양급여에서 단기보험은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는 65세 이상인 자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 수행이 어려운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5번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만으로 최종 판정을 하지 않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참고사항은 정답 지문 3번의 보험자의 의미는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5번 5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2번 외출 시 동행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머리 감기기, 3. 옷 갈아입히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 4번 식사 준비 및 정리,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방문 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로 10가지로 분류됩니다. 6번 의 제시 내용이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라는 제시사항은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와 3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생활 단계에 해당됩니다. 지문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로서 입소 전 단계 1, 입소 계약 단계 2, 생활 단계 11, 퇴소 단계 1가 있습니다. 7번
7번의 아래 제시 내용인 대상자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열이 오르고 내리는 증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기록하였다의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2번 관찰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아래 지문 1번 옹호자, 3번 동기유발자, 4번 정보전달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지문 이외에 말법과 상담자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8번 8번은 제시된 노인의사에 반하여 노동행위를 시킨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할 때 여자 어르신을 선호한다의 시설생활 노인이 침해받은 권리는 4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는 입소 전 단계, 입소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4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와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와 5번 불평을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할 권리는 모두 생활 단계에 해당합니다. 9번 9번의 제시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의 노인학대 유형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지문 1번 방임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는 행위이고 2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고 4번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행위를 통해 주는 고통이며 5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 유형은 7가지가 있는데 위 지문 이외에 성적 학대와 자기 방임이 있습니다. 10번 다음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의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야한 농담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의 예시된 사례는 3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지문 1번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이고 2번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입니다. 4번 사회적 성희롱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고 5번 위계적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언어나 행동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11번
11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립 목적은 4번 장기요양요원 권리 침해 상담을 위한 것입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합니다. 3번 장기요양보험사업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5번 장기요양 인정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은 요양요원의 사회적 인식 제고, 권익 향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해소, 건강 정진, 직무 향상 교육,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12번 (12번의) 요양보호사의 지급윤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제시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 것이 답입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준다와 2번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와 3번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와 4번 다른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위법이거나 부적절합니다. 13번 13번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는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사 직업 윤리적 원칙과 윤리적 태도에 맞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 10가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번 14번도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13번은 실제 사례를 질문하였고 14번은 원칙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져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2번 자신의 업무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입니다. 지문 1번 업무의 중요 사항만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경과와 결과도 보고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복지 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 주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알선 해소도 안 됩니다. 4번
대상자의 낙상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5번 15번은 제시된 대상자가 여러 번을 사용한 마스크를 보호자가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의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책임감으로 업무 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말하고 있습니다. 16번 16번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치료 방법은 5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로 적당하게 감아준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손목을 빠르게 틀어주면 안되고 손목을 고정합니다. 2번 손상된 손목을 자주 움직이면 안되고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3번 손상된 손목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가 아니며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4번 손상 즉시 손목에 따뜻하게 찜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운 찜질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손목을 삔 손상 후 초기 3일 정도에서는 냉찜질, 만성 통증일 경우 온찜질을 합니다. 17번 17번은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할 일은 5번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질병의 경과가 깁니다. 2번 질병의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5번 약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9번
19번의 노화로 인한 미각이 변화하는 것은 3번 단맛과 짠맛이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노화에서는 지문 1번 지방의 흡수력이 늘어나지 않고 지방 흡수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2번 침 분비량은 많아지지 않고 줄어듭니다. 4번 노인들은 조미료를 조금 넣은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미각이 둔화되어 조미료를 더 많이 넣어야 맛을 느낍니다. 5번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증가합니다. 참고로 짠맛과 단맛은 미각이 둔감해집니다. 20번 20번의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참고사항과 같이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지문 중에서 5번 고양이 목욕시키기가 맞습니다. 21번 21번의 고혈압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가 답입니다. 지문 1번 대부분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이 아니고 본태성 1차성 고혈압입니다. 2번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염 시기를 해야 합니다. 3번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4번 심장에서 피를 짤 때 압력은 수축기 최고 혈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고혈압 약물치료 편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22번 22번의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3번 고관절 골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23번 23번은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의 변화의 특성과 질환의 요인은 5번 비만은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요실금을 유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는 요실금의 요인 중 변비는 관련 요인입니다. 2번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는 잔류량이 늘어나고 방광용적이 감소됩니다. 3번 고지방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의 요인이 됩니다.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는 전립선 비대증 요인입니다. 4번 여성은 질벽이 얕아지고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4번
24번의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히는 것은 피부 건조를 더욱 악화시키므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는 순면 등의 소재를 선택합니다. 2번 실내 습도는 40 내지 60%가 좋으며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합니다. 3번 실내 온도는 18에서 21도씨가 좋으며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4번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합니다. 25번 25번의 녹내장 대상자를 돌볼 경우 주의사항으로는 4번 마음을 편안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한다가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녹내장은 안압 즉 눈의 압력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지문 1번 담배는 끊고 술은 금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고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한두 잔 정도로 줄입니다. 2번 녹내장이 있는 눈만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눈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두 눈 모두 검사를 받습니다. 녹내장은 무더운 여름에만 발작하는 것이 아니고 녹내장은 추운 겨울에도 사계절 모두 발병할 수 있습니다. 5번 물구나무 서기든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세 등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26번 26번의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뇌분비계 변화는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입니다. 지문 1번 공복혈당이 감소하지 않고 상승합니다. 3번 기초대사율이 감소합니다. 4번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합니다. 5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뇌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7번 27번은 뇌출혈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3번 왼쪽 팔다리의 감각 저하입니다. 지문 1번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는 사지마비가 아닌 왼쪽 팔다리 마비 증세가 나타납니다. 2번 왼쪽 팔다리의 마비가 나타납니다. 4번 말을 못하거나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는 좌측 뇌 손상 시일 때입니다. 5번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시각, 촉각, 청각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즉 손상된 반대쪽에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장애가 나타납니다. 28번 28번의 대상자가 안정시에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번 파킨슨 병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이며 원인은 불명확하나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지문 2번 중이염은 기의 고막 안의 공간인 중이 즉 중간기가 감염되어 급성염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3번 고지혈증은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양이 정상 수치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4번 알츠하이머 병은 기억력, 사고력 및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뇌 질병입니다. 5번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갑상선 자체나 뇌의 문제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9번 29번의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은 2번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육류는 숯불에 구워서 먹게 되면 고기의 탈 가능성이 높아 암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3번 고혈압 협심증은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권장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 흐름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4번 뜨거울 때 음식의 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뜨거우면 음식의 간을 느끼지 못하며 짠 음식을 덜 먹어야 합니다. 5번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E가 아닌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로 칼슘을 보충합니다. 30번 30번은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은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을 먹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2번, 3번과 같이 상황 변화에 따른 약 복용량의 변경사항은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4번 약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합니다. 31번 31번은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심장 발작 위험이 늘어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혈압 수준이 좋아지는 것은 금년 2분 뒤부터입니다. 2번 후각과 미각이 향상되는 것은 금년 48시간 뒤에부터입니다. 4번 기대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나는 것은 금년 10년 이상 하면 10 내지 15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5번 남자의 경우 정자수가 증가하고 성기능이 향상되는 것은 금년 3개월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32번 32번은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기록 목적은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주고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을 하게 되며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설장과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지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상자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게 되고 요양보호 서비스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의 원칙은 1번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입니다. 지문 2번 상황이 시급할 때는 구두로 보고를 합니다. 3번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보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4번 보고는 모아두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숫자나 도표가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업무 보고의 형식은 구두 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하는 것이고 서면 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 경우에 하며 전산망 보고는 전산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34번 34번에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을 잡는 등 접촉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들어주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2번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지 않고 3번 큰 소리로 반복하여 질문하지도 않으며 부드러우며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4번 대상자를 의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35번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에게 기저귀는 계속 채워둡니다. 2번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번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높여주어야 합니다. 실기 부분 문제입니다. 36번 36번은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이 옳은 것은 1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맛이 어떤지 등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 중 말을 하게 되면 살에 들릴 우려 등이 있습니다. 3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4번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위가 아니고 밑으로 하여 음식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감이 있고 지지를 하게 됩니다. 5번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없으면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지 마시고 침대의 머리를 30 내지 60도 높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7번 37번의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요양보호사가 돕기를 한 방법으로 옳게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3번 편식하는 대상자는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격려한다가 맞습니다. 교재 229에서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문 1번 한 입에 많이 넣어서 식사를 하면 안 되고 대상자가 먹기 가능하도록 조금씩 넣어 주어야 합니다. 2번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식사하는 중에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4번 정해진 식사 시간 안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고 식사는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번 스스로 편하게 식사하도록 하고 식사하는 동안에 사례, 질식, 불편한 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대상자의 식사 돕는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38번 38번의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역량을 돕는 방법은 1번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밀어넣지 않고 간호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3번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하면 안 됩니다. 영양액을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습니다. 4번 입안의 청결을 위해서는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안 되고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닦아줍니다. 5번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39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5번 안약을 점적한 후 비루관을 눌러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멸균 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2번 아래 눈꺼풀 하안금 밑부분에 멸균 솜을 떼어줍니다. 3번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여 안약을 투여합니다. 4번 안약을 결막낭을 노출하여 점적합니다. 아래 그림은 안약 투여 위치의 그림입니다. 40번
40번은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번 가류약은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시럽제, 물약은 햇빛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3번 복용하고 남은 물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4번 계량컵에 들어서 복용하기 편하도록 실온에 보관하는 방법 등은 약병에 쓰인 보관 방법을 따릅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약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잠금 장치를 합니다. 41번 41번은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3번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단추가 있는 바지보다 고무줄 있는 바지를 입힙니다. 2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4번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5번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는 적당한 양을 마시게 합니다. 42번 42번은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를 침상에서 배설을 돕는 방법은 4번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용구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지문 1번 방수포는 둔부 아래에 깔아줍니다. 2번 무릎 두께를 덮은 후에 바지부터 내립니다. 3번 배설물에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회원부와 둔부는 변이를 느끼도록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43번 43번에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설물은 즉시 처리합니다. 4번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와 같게 합니다. 4번 이동 변기 옆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지 않고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 변기에 앉힙니다. 44번 44번은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바르게 시행한 것은 5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 처리한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잘된 답입니다. 지문 1번 첫 변실금이 있으면
즉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아래 참고사항에서 설명과 같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하던 배설 습관이 사라질 수 있어 변실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번,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추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보다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3번, 물수건으로 회음부 부위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 회음부를 닦을 때는 감염 등을 고려해서 앞에서 뒤로 닦는 것이 맞습니다. 4번, 기저귀를 갈 때 환기를 위하여 미리 창문을 열어놓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프라이버시나 실내 온도를 감안하여 배설을 마치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에 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5번, 45번은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은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근다가 맞습니다. 1번 소변 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구를 소독한 후 사용합니다. 2번 소변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우는 것이 아니라 소변량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하고 비웁니다.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키면 안되고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5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아서는 안되고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 제자리에 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유치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과 방광 세척은 간호사나 의료기관에 속한 사항입니다. 46번 46번의 두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한 머리 감기기 방법은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아낸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방법과 순서는 먼저 세정제를 충분히 적셔서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하고 다음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이 묻어 나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줍니다. 다른 지문들은 두발 전용 세정제의 사용 방법으로 틀렸습니다. 47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회음부 청결은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가 아니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한 상태에서 닦습니다. 2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이나 비눗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줍니다. 3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목욕 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어줍니다. 48번
48번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의 온도는 40도 내외를 유지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4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아줍니다. 5번 목욕 후 의자에 앉혀서 옷을 입혀줍니다. 49번 49번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1번 목, 얼굴, 이마 순서가 아니고 얼굴, 이마, 목의 순서로 닦습니다. 2번 팔 쪽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습니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닌 시계와 같은 방향으로 닦습니다. 5번 등과 둔부는 앉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등과 둔부를 닦을 때는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습니다. 참고사항은 눈을 닦는 방법으로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한쪽 눈을 닦고 다른 쪽 눈을 닦을 때는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닦습니다. 50번 50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제시된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편마비 대상자의 옷을 입힐 때와 벗는 순서는 매회 출제됩니다. 공부해놓고도 기억에서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우선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로 입마로 암기하시고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벗건으로 외워두시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제시문을 먼저 랍은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웁니다. 다음은 가의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서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은 입마와 벗건을 적용해서 답은 건강한 쪽을 먼저 벗깁니다. 마지막으로 나압은 마비된 쪽을 벗깁니다. 따라서 2번 라, 가, 다, 나 순이 맞습니다. 51번 51번은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누워있을 때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5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작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유의할 점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해야 합니다.
지문 1번, 침대 상체를 올리지 않고 침대 상체를 낮춰야 합니다. 2번, 양쪽 팔을 잡아 당겨 올리는 것은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3번,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은 피부 마찰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가급적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올립니다. 52번. (52번은)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일어나 앉힐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틀린 지문을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멀리 떨어져 서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섭니다. 2번, 대상자의 마비된 손은 옆구리에 가지런히 놓는 것이 아니고 가슴 위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3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펴고 반동을 이용하여 앉히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앉힙니다. 4번, 한쪽 팔을 대상자의 어깨 밑이 아닌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습니다. 지문 4번이 수정되고 나면 지문 5번, 위 4번 지문에 이어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준다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앉힐 때는 아래 참고사항의 사진 1번과 같이 먼저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습니다. 다음은 사진 2번과 같이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주어 일어나게 하는 순서입니다. 53번. 53번의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번,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근다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휠체어의 첫 번째 순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휠체어 잠금장치 잠그기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아래 참고 사진은 이동변기와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54번. 54번의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5번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입니다. 지문 1번 문턱을 넘을 때는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릅니다. 2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3번 도로 턱을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 내려갑니다.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로 이동합니다. 55번.
55번에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에서도 설명이 있습니다만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와 보행기의 이동 순서는 보행기가 약한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동시에 이동합니다. 따라서 1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에서 건강한 다리가 맞습니다. 56번 56번의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5번 소변 횟수 감소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탈수는 심한 갈증, 소변 횟수 감소, 피곤함과 무기력함, 마른 피부와 혀, 그리고 정신의 혼동 증상이 나타납니다. 57번 57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복지용구 사용에 관한 설명은 4번 휠체어 타이어의 공기압은 잠금장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간이병기는 대상자가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합니다. 2번 보행보조차, 실버카 잠금장치는 손잡이에 있습니다. 3번 수동침대의 크랭크 손잡이는 침대의 다리판 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5번 욕창 매트리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로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입니다. 58번 58번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소화기 사용 순서는 먼저 안전핀을 뽑고 다음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고 다음 손잡이를 움켜쥐고 마지막으로 분말을 고루 쏘는 순서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나라가 순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소화기 사용 순서입니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59번 59번의 가정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4번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운동을 위하여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번 탈착이 쉬운 헐렁한 신발을 신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발은 발에 꼭 맞는 것을 신게 합니다. 3번 욕조 손잡이는 설치를 합니다. 5번 취침 중에는 침대 난간을 올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신체적 요인은 운동장애, 심장질환, 빈혈, 시력저하 등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되고 행동적 요인은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이 요인이 됩니다.
60번 60번은 노화에 따른 영양소비를 고려해야 할 사항은 1번 노인 결식률이 높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노화에 따라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합니다. 3번 노화에 따라 체중 과다 및 저체중 노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체중 과다와 체중 부족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문 4번도 노화에 따라 열량 과잉 또는 영양 부족 노인들이 많습니다. 5번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고 나트륨 섭취도 과다합니다. 61번 61번의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4번 커피 티백입니다. 이외에 참고사항과 같이 숯이나 탄빵 조각, 커피, 녹차 티백을 냉장실에 두면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냉장고 탈취제로 대용할 수 없습니다. 62번 62번의 재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하여 이동을 합니다. 2번 계단은 몇 걸음에 한 번씩 쉬면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대상자에게 확인을 합니다. 4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나중에 탑승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고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등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63번 63번은 치매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4번 온수가 나오는 수도 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욕실 문턱은 낱개가 아니고 아예 없앱니다. 2번 계단에는 작은 매트 말고도 전기 코드나 양탄자, 깔개를 깔아두지 않습니다. 3번 욕조에 거울이나 비치는 것을 없애거나 덮개를 씌웁니다. 5번 침대 바퀴는 이동을 하지 않을 때는 꼭 잠금 장치를 잠가 둡니다. 64번 4번은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침해 대상자가 침해 후기 단계인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하고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주변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65번 65번의 다음과 같은 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라며 냉장고에 붙이는 아이스크림 모양의 자석식 병따개를 빨고 다니고 있다는 침해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이 행동은 침해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으로서 2번 좋아하는 간식을 보여주며 바꾸어 먹자고 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가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66번 66번에 밤에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밤에 숙면을 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들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수면 장애로는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때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67번 67번의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창문은 잠가 둡니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습니다. 소음은 침해 대상자가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5번 이불과 베개는 친숙한 것을 사용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이유입니다. 68번 68번의 침해 대상자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는 4번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침해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지고 물건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상황의 수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69번 69번의 침해 대상자가 욕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4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하거나 단순한 말로 설명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며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온화하게 이야기합니다. 2번 난폭한 행동을 할 때에는 먼저 신체 구속을 하기보다 난폭한 행동을 할 때에도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합니다. 3번 대상자가 못 알아들으면 같은 말로 반복하여 줍니다. 5번 일정 시간 후 진정하게 되면 그때 왜 그랬는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되어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하며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70번 70번에 제시된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석양증후군 돕기의 기본 원칙은 침해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소일거리를 준다, 낮 시간 동안 움직이게 한다, 신체 제한은 더욱 악화시킴으로 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71번 (71번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옷을 벗는 침해 대상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옳은 것은 1번 당황하지 말고 옷을 다시 입혀준다가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지문 2번 주변 사람들을 다른 장소에 이동시키기보다 성적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합니다. 3번 옷을 벗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제압하기보다 부드러운 태도로 설명을 합니다. 4번 다시 옷을 입으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하지만 대상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5번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모른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다른 욕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72번
72번의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은 2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번 부정형 질문보다 긍정형으로 질문을 합니다. 4번 대화 시 조용한 장소로 가서 대화를 합니다. 5번 과거 이야기는 피하지 말고 과거 회상을 유도합니다. 73번 73번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3번 상대방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은 대충 미루어 짐작, 충분히 듣지 않고 조언, 비교하는 것, 미리 대답 준비하는 것, 듣고 싶지 않는 말을 걸러내는 것, 반박과 논쟁을 준비하는 것, 나의 경험에 맞추는 것, 대화 본질을 피하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좋은 경청 방법입니다. 74번 74번의 나 전달법으로 옳게 반응한 것은 요양보호사, 할머니 요즘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같이 맛있는 것 만들어 먹어요. 대상자, 소용없어. 도무지 입맛이 없어. 그냥 물만 먹을래. 요양보호사의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대답한 것은 5번 식사를 안 하시니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되네요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 전달법 대화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75번 75번에 제시된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며 원칙을 정해 준다와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대상자는 1번 시각장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각장애 대상자는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를 합니다. 76번 76번의 치매 대상자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본 원칙은 1번 신체적인 접촉을 사용한다가 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에게 대화할 때 유의사항으로 정면으로 마주보며 대화,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 위협적이지 않은 자세의 대화,
관심을 가진 자세의 대화와 다가갈 때도 앞에서 다가가기를 해야 합니다. 77번 77번은 약물의 오남용 및 중독 예방을 위한 약물 복용 방법은 2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2배로 복용을 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3번 녹차, 커피, 우유를 마시게 하면 약 흡수를 방해합니다. 4번 부작용을 일으키고 남은 구토물과 용기는 모아두어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5번 약 복용 후에 속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구토 유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구토시키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자몽 주스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 시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78번 78번은 운동을 하던 중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4. 꽉 끼는 옷의 단추를 풀고 편하게 호흡을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경련은 정신장애가 아니고 의식장애 및 신체적 정상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문 2번 경련을 할 때는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3번 발작을 멈출 때까지 팔다리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5번 입에 손수건이나 헝겊으로 이물질을 넣지 않습니다. 호흡곤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79번 (79번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심폐소생술은 분당 100 내지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해 줍니다.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하지 않고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합니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은 약 5cm 정도 눌릴 수 있도록 압박을 합니다. 5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순으로 실시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80번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손을 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인공호흡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3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4번 패드는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번갈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5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 시행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자동으로 심전도를 분석하여 심실세동 또는 무맥성 심실빈맥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며 왼쪽의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적응연습 문제풀이였습니다. 22번째 최근 출제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